이준석 대표가 영선의 30대의 당대표가 되는 그 시점, 보수가 거의 괴멸 수준에서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이었어요. 청년들에게 그 유세장 마이크를 넘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본 시도였고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었어요. 엄청난 조회수를 나오면서 결국 선거운동에 성공하는, 이렇게 하면 보수가 될 수도 있겠다. 보수의 어떤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운, 두 번의 파열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당선시켰고, 지방선거 때 거의 싹쓸이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찢겨나가는 상황이 생겼죠. 그런 당대표와 본인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위에서 점지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울타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적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운동을 치르는 순간 보수는 전멸합니다. 보수는 필패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이번 총선이었습니다. 그 총선 지휘를 한동훈이 했죠. 이준석 대표 때와 지금 한동훈 대표 때와 어쨌든 둘 다 원외 대표이기도 하고요. 주어진 여건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혀 다르죠.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만 했고, 이준석 대표가 영선의 30대의 당대표가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2021년 6월 달이잖아요. 그때는 보수가 거의 괴멸 수준에서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신감을 회복했던 게 전당대회 직전에 있었던 오세훈 그 보궐선거와 박형준의 부산시장 보궐선거였어요. 이 보궐선거에서 한번 해보니까 이거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때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게 이준석 당대표였는데 그 청년들에게 유세장이죠. 그 유세장 마이크를 넘깁니다. 되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본 시도였고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었어요. 과감하게 20, 30대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유튜브를 타고 엄청난 조회수를 나오면서 결국 선거운동에 성공하는 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보수의 어떤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 밀어올린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서 결국은 수도권과 20, 30대와 호남, 이른바 중도,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중수청이 결국 운동장이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제가 했어요. 그때. 그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게 2021년 6월 29일 날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6월 10일 날 그 전당대회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저희가 밖에서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셔라. 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버스론도 얘기하고, 버스 출발하는데 문 열고 갈 테니까 우리 먼저 출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함께 해야 대선에 이길 수 있다라는 압박도 많이 하고 실제 설득도 많이 했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동훈과 이준석을 비교하는 것은 일단 맞지가 않아요. 여건 자체도 여러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건 당내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시에 영입을 했고, 경선을 통해서 11월 15일 날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 약간의 파열음은 있었죠. 두 번의 파열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당선시켰고, 지방선거 때 거의 싹쓸이해서 선거에 두 번 큰 전국 선거를 그러니까 성공했던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가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찢겨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야당 대표도 했고 여당 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선거를 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찢겨나가는 상황이 생겼죠. 그런 당대표와 본인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위에서 점지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그 점지해준 사람의 울타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은 네. 좀 이제 친윤계라는 게 원내 좀 형성되고 나서 이게 그 장악력 문제를 좀 얘기할 때 좀 친윤계 때문에 이제 반발을 산다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우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세력을 형성하지를 않는 스타일의 원래 스타일이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그 세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 그 당원들의 지지, 이걸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대선과 지방선거 때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라는 선거 전략까지도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랬던 거와는 달리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윤핵관들은 전통적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 그러니까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운동을 진영과 지역,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운동을 치르는 순간 보수는 전멸합니다. 보수는 필패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이번 총선이었습니다. 그 총선 지휘를 한동훈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당내 세력 관계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준석 의원 그 퇴출시켰던 그 여당 대표를 당해서 퇴출시켰던 그 희대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총장님도 이제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저는 2년 먹었어요. 그때 사실 저도 영상 기자로서 그 윤리위 이제 당대표 회의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이제 저도 좀 지켜보고 했었는데, 이제 검찰 결정이 나고 나서 좀 어떤 기분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거의 공작과 조작에 가깝다 이렇게 공작과 조작 가깝다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 10월 14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이미 경찰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고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2년간 이거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어요. 사실 진직 판단을 해서 끝내야 될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은 질질 끌고 뭐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해 보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왔는데 당시에 그걸 주도하고 이 대표를 쫓아내려고 했던 이른바 그 세력 그리고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은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좀 별말 없이 좀 넘어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그때 좀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새벽까지 막 윤리 진행되고 막 엄청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또 끝났으니까 또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던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아니 뭐 특별히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고요. 그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압박하면서 그 대표 측에서 스스로 좀 물러나게 만들려고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뭐 이탈리아 대사를 뭐 직을 제안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정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또 뭐 주장이 하나 있는데 개혁신당을 향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있죠. 근데 이준석 의원은 부인하셨는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 게 있으면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위원회 때부터 사무총장을 했고, 그다음에 창당이 되고 다른 여러 당과 세력이 합당을 하고 난 뒤에도 사무총장을 계속 하고 있고,
사무총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시죠? 네. 예.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는 깊숙이 관여하고 네. 실무적인 총괄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고요. 예. 네.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2월 29일 날 저녁 얘기인데 2월 29일 날 밤에 뭔가를 보여줄 게 있으니까 와봐라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네. 보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별게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사실 그대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3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쭉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제안에 대해서 바로 거절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날 3월 1일이 금태섭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다 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끝내고 위에 층에 올라가서 이제 차담회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그 전날 있었던 얘기를 이준석 대표로부터 들었는데 별 심각한 내용은 없었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 그거 뭐 잘했다 당연히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당연히 된다. 안 되는 일이지. 예.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수족을 먹고 했던 분을 예를 들면 영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 영입을 했다면 과연 비례 1, 2번 하고 동탄에서 지역구 당선이 됐겠어요? 저는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전멸. 예? 우리가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겠습니까? 개혁신당을 왜 만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막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계속 이슈에 좀 불이 붙는 모양새긴 한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네. 또 민주당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패널 분들이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요. 강요. 예. 아니, 답정너로 정하고 이준석 너 그거 받지 않냐? 빨리 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고 얘기해. 뭐 이걸 강요하는 것 같은 압박하고. 예? 저희는 사실대로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만에 하나 그런 정황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두둔할 거며, 예? 윤석열 정부를 두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그 당에서 도저히 이렇게는 같이 못하겠다고 찢겨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